안녕하세요. 뻔뻔한박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최고 입지라고 불리는 하남 교산지구, 어제 일반 분양이 마무리가 됐죠. 일반 분양 경쟁률이 자그마치 100대 1을 돌파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접수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접속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일단 3기 신도시 특별공급 청약 접수 결과 비교를 해보면 고양 창릉이 57.7대 1. 비교적 그래도 고양 창릉이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 교산에 비하면 겜셋이네, 겜셋. 134.4대 1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아마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입지적으로 5급역에서 출발하는 3호선이 이 하남 교산 지구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교통 호재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레이아웃 때깔부터가 달라. 고양 창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사전 청약 당첨자 이탈률만 보더라도 하남 교산이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누가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포기를 하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입지에 당첨된 사람들만 포기를 했었겠죠. 일단 추정 분양가가 5구제곱 4억 8천이었는데 좀 아쉽게도 확정 분양가 8,500만 원가량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5억 7천, 이게 최고가 기준인데 4억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한 3, 4억 정도 낮은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3호선 개통이 되고 나면 거의 3배 정도, 4배 정도 더 시세 방어력이 아주 단단한 곳으로 상승 모드로 갈 가능성 아주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공공분양, 알짜 분양들이 굉장히 많이 상반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양들은 어떻다? 매 눈을 딱 뜨고 그냥 뚫어져라. 내가 뚫리느냐? 네가 뚫리느냐?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듯 싶어요. 민간 분양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점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잖아. 힘도 좋아. 무슨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끝까지 고점에 매달려 있는 이 분양가들이 정말 젖먹던 힘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도 구축의 이 하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분양가 자체의 어떤 고점 인식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계속 손절 양상, 미분양, 악성 미분양, 무순위도 제대로 털리지 않게 된다면 분양가는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방에서도 이제 할인 분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도 많고, 마피, 이미 송도 쪽은 마이너스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상 앞으로 분양가를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분양가는 조금 주춤해 볼 가능성도 높고, 아무튼 대선 한 달을 앞둔 공공분양 3군데 뜨고 있습니다. 동탄 2구역, 부천, 대장, 하남 교산. 어제 마무리를 지었죠. 이런 것들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 부천 대장 쪽도 상당히 좀 이 대장 홍대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탄 신도시는 GTX-A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조금 동탄 2지구가 떨어져 있는 어떤 입지를 가진 자이언앤데스양, 자이언앤프루지오라는 그런 입지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 여기에 트램이 신설이 됩니다. 트램역이 바로 단지 앞에 인접해서 개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탄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회적인 교통호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일단 물량이 빵빵합니다. 1170가구, 1524가구, 1640가구. 교산 어제 접수를 마무리한 곳은 1115가구. 몽땅 분양가 상한제 딱딱딱 이마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간 분양가를 좀 쳐낼 수 있는 나름 합리적 분양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홍대까지 20분이면 가고 상암동, 마포 쪽도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대장 홍대선이 2030년경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일단 이 편한 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다음 주부터 이제 분양의 오픈의 서막을 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제곱 비교적 소형 평수로 구성이 레이아웃이 되고 있는데 분양가가 5억 초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 홍대선이 상암동을 통과해서 마포구 지나서 홍대 입구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서울 접근성은 강서구 쪽에서 상암 쪽, 마포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전철 궤적이 그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여기도 공공분양치고는 이후에 잠재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이런 데는 콕 집어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5블럭, 6블럭, 뭐 신혼희망타운으로 진행이 되고 7, 8블럭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뭐 신혼희망타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또 일반 분양 쪽으로 가실 분들은 또 진행을 하시면 되겠으되, 일단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뭐 60제곱 이하로 구성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가격이 4억대에서 5억대. 그리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5, 9제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5, 6억대로 이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추이를 좀 잘 살펴보시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도 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뭐 요즘에 민간 분양가 딱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확장비가 무슨 2천만 원, 어디는 뭐 5천만 원이 넘어요. 이러면 뭐 사람들이 아니 그냥 분양가 좀 괜찮다 싶었는데 딱 뒤통수 맞는 게 발코니 확장비 때문에 옵션비 뭐 추가해 넣어나갈 것 없이 뭐 1억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 및 뭐 여러 가지 뭐 가구들 뭐 옵션으로 인풋으로 딱 들어가는 그런 가구 값도 뭐 어마무시하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가만 이 민간 분양에서는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 단지 주요 정보를 보시면 규제 지역 여부 그래도 공공분양 치고는 준수한 편입니다.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딱 박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가 장점이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미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1.5% 가상금리 프리 자유한 어떤 이 프리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여기 뭐 이 대장 퍼스트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다음 주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공공분양으로서 분상제 이 아파트들 물색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지켜보시라. 필터링을 거쳐서 확실한 어떤 선택의 폭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미리 내 집을 생각하시는 분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들어나 보셨나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잘 모를 거예요.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게 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12일에서 14일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데, 무주택자면 클릭 딱딱딱 한 방으로 최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내 통장에 딱 꽂힐 수 있는 입금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말 그대로.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서울시가 그것도 무이자로 지원을. 지금 고금리 때문에 이자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 혹은 뭐 내 집 마련까지 가기 전에 어떤 임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공 비행할 수 있는 금리를 갈아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리 때문에 문제라. 또 뭐 DSR이 3단계가 7월부터 시작된다 만다 하는 그런 어떤 좀 거슬리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10년간.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클릭 한 방으로 4천에서 6천까지 내 통장에 꽂힐 수 있는,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서울에 산다면 충분히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혜택 모르고 지나간다면 내가 지금껏 성실납부, 세금 납부했는데, 아니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좀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총 4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될 예정인데, 이런 거는 좀 놓치지 말고 좀 잘 걸러내셔야 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이란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 그리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하, 최대 4,500 정도 계좌에 꽂아준다는 얘기예요. 공급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주 주말 딱 끝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건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도 안정적 임대 환경에서 저금리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이 굳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청하셔야죠. 가구 원수 무관하고요. 8호제곱 이하, 전세 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정도권 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신청 자격은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다 지원 가능할 수 있겠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7월 31일 2시 이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건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 해당돼. 모든 주택이란 주택은 뭐든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일단 나는 나라에서 지원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광클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눈썹이 알리도록 접근을 하셔야 되는. 아니,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데 나라가 해준 게 뭐야.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이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마감되는 서울시 아파트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이라면 이 행복주택 놓쳐서는 안 되죠. 서울시 또 신축에 해당되는 아파트들 행복주택을 풀어놨기 때문에 5월 9일 오늘 오후 5시에 마감이 됩니다. 강동구, 강북구, 강진구, 서대문구, 그리고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두루두루 지금 뭐 쫙 풀어놓는데 임대료가 뭐 한 3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강동구의 고덕 은비채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짜리도 있네요. 28만 원짜리. 뭐 비교적 소형이지만 청년 뭐 1인 가구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임대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장치도 돼 있고, 일단은 뭐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해당이 된다면 이거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빛의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확인하시고요. 1순위 우선 공급, 서울특별시 해당 자치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좀 유리한 그런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 내에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 마감됩니다. 5월 9일 오후 5시까지니까 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순위 줍줍, 개포동에서 나오는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줍줍이 지난 2024년 2월 20일,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달에 20억 로또로 나왔었죠.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3, 4제곱, 5, 9제곱, 132제곱 세 가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 4제곱과 5, 9제곱 두 가구 정도 무순위 청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 4제곱은 6억 7천, 5, 9제곱은 13억 2천. 어떻게 보면 뭐 3, 4제곱은 초소형이라 이거 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기에는 개포동이라는 입지가 너무 반짝거리잖아. 6억 7천이면 3, 4제곱이 지금 얼마냐? 지금 14억 합니다. 거의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어떤 분양가에 저렴한 그런 어떤 모습을 딱 보이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또 안 되겠죠. 5, 9제곱도 13억이면 좀 세다. 근데 5, 9제곱이 27억, 30억에 가까워. 20평대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당첨만 되면 전세가로 충분히 쳐낼 수 있는 분양가의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줍줍 나오면 바로 그냥 물어버려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다 보니까 계속 구축, 특별히 뭐 서울의 메모드급 단지들 뭐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뭐 분양가에 2배를 뛰었다, 뭐 강남도 아닌데 곧 30억 찍는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숨 넘어갈 것 같아. 너무 달려서 84제곱 입주권이 27억 5천에 찍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분양가가 13억 2천, 거의 뭐 2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를 보시면 27억 5천에 찍은 이후에 직거래가 17억 나왔고 다시 취소했고 조금 분위기 싸합니다. 여기 이후에 직거래 이후에 어떤 거래가가 나올지 27억 5천은 아직 등기도 안 됐어. 그죠?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10억 5천에 지금 최고가 대비만 2억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43평에서는 뭐 특수관계 거래일 가능성도 높지만 31억에서 7억 3,500까지 그런 떨어지는 그런 어떤 거래가도 나왔는데, 아무튼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앞으로의 어떤 거래가 어떤 양상으로 가게 될지 지금 토제 재지정되면서 상당히 좀 송파구 쪽, 강동구 쪽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조금 움찔움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제 근간이 지금 국제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어떤 플러스 지표가 나왔지만 이게 관세 영향을 받기 전까지의 어떤 공식적 지표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서비스 수지는 대체로 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투자도 역시 뭐 기타 투자에선 9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계정은 뭐 순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만 준비 자산이 25억 달러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눈여겨볼 그런 타이밍이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3월 경상수지 23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트럼프 관세 영향의 어떤 바람이 더욱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서 4월 반영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 뭐 구체적으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식품 외식 소비 이례적 동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구매력
약화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금융위원은 뭐 올해 성장률 전망을 0.8% 정도로 내렸고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둔화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매력 감소가 결국 부동산 시장을 직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 접근은 자금 회전이 뭐 경색 상태니까 회전율이 좀 좋은 곳으로 좀 옮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환경에서 내자금 입출입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드시 집값 조정기는 진행형입니다. 지금 저점의 타임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심리와 맞물린 부동산 저점 타임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뭐 공공분양이 분양가 상한제 딱 가격 받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곳들은 지금 뭐 공공분양단지치고는 입지가 굉장히 괜찮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잘 선택의 폭을 줄여 나가시고요. 무순위 집도 항상 좀 엄청난 무순위 집은 무조건 던지셔야 되고요. 뭐 아무튼 집값 조정기 와중에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집값의 조정기의 그 상황 잘 살펴보시면서 관망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회는 두드리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늘 언제나 달려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표 발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